안녕하세요. 야모부동산 건물을 살 때나 팔 때나 도움을 드리는 야모부동산의 기룡입니다. 가을입니다. 바람이 매력적인 계절 가을입니다. 공원에라도 나가셔서 가을 바람을 쐬시고 충분한 정취를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은 제목은 건물 시장에서 건물을 사러 나가는데 오히려 건물이 사람을 고른다,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금요일 아침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매일 어떤 제목을 고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데 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는 제 도곡동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도곡동 사무실에 이제 웬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사무실의 직원이 건물을 사시겠다고 추천을 받고 싶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두세 가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분이 가면서 많이 좀 석연찮게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석연찮게 하시는데 우리 이제 직원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제가 한 내용은 뭐냐면 돈이 30억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30억이 있대요. 그리고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또 공부를 좀 하든지 건물에 대해서 좀 상식을 쌓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정보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왜 돌려보냈냐? 이게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한자는 잘 못 씁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마음 심자죠. 건물을 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는 게 정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길 대표는 왜 방송을 하면서 그 매물이나 어디 좋은 건물을 소개를 안 하고 맨 이렇게 무슨 인문학 강의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보. 그리고 돈이 있어야죠.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손님을 이렇게 돌려보내고 저희 직원한테 대충 한 2개 정도의 물건을 뽑아서 보내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 돈도 있고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했고 근데 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어. 저분은 스케줄이 안 보여.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돈은 결국에 10억이 있든 3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억을 가진 사람이 구멍가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30억 가진 사람이 저기 봉천동 어디 산꼭대기에 조그마한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0억 가진 사람은 또 마찬가지겠죠. 돈은 결국에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방송을 제가 한 지도 벌써 수년 차고 부동산을 일을 한 지도 강남에서 뭐 10수년이고 건물만 한 지도 한 10년여 되는데 한 4년씩 5년씩 심지어 지금까지도 건물을 못 사신 돈과 정보, 공부죠, 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제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들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마저도 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근데 못 산 사람들이 있어요. 3년, 4년, 5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30억 현금을 가진 사람은.
3년 만에 반토막이 나겠죠. 좀 이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돈도 정보나 공부도 내가 건물을 가지는 데에는 두 번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거든요. 돈이 상대적이거든요. 어떤 이 건물에 비해서는 돈이 작고 자기가 느끼기에 따라서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도 100% 아니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틀림없는 그런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보는 결국 여러 가지의 내용 정보들을 가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 그 결론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쫓아가지 마라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정보도 공부하는 것도 두 번째인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심은 무슨 철학도 아닌데 무슨 이 마음 심자를 써놨냐. 제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같은 마음 심자를 하나 더 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이게 반드시 필자입니다. 필심이죠. 필심.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건물을 사겠다라는 마음 준비를 해야만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 진부한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 경험상 사실입니다. 건물이 사람을 고른다라는 얘기도 이래서 쓴 겁니다. 어떤 손님이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한 5년 전에 50억을 주고 건물을 샀는데 사기는 샀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약 후에 잔금을 겨우 치르고 잔금 뒤에 이거를 팔아버렸어요. 매도. 그랬더니 그 다음 보이죠? 이게 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80억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돼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돈도 있었지, 정보도 있었지, 또 사기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건물을 고른 게 아니고 건물이 사람을 고른 셈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심 이렇게 썼는데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필심이 제가 혼자 생각한 한자어인데 필심이 정말 있는 말인가 하고 중국어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중국 발음으로 삐심 이렇게 갑니다. 반드시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과 정보이겠지만 이 돈과 정보는 부차적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반드시 건물을 사겠다는 마음가짐을 먹어야만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하는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적어도 제가 본 건물을 사신 분들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6개월까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렇게 요동을 치죠. 잘 샀나 못 샀나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6개월이 지나가면 그제서야 잘 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재산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역시 그 많은 사람일수록 건물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필심, 반드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필심인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다 연필을 쓰지 않습니까? 연필의 그 가운데는 그 흑연과 다른 재료를 농축해서 만든 심이 있죠. 까만 심. 그런데 그 심이 없으면 그 연필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 빠진 연필은 못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필에는 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심 반드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내드리고 다른 또 마음이 단단해지시면 그분도 사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30억 현금이 3년 만에 반토막이 난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도 정보도 두 번째고 반드시 마음을 먹고 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건물을 산다는 얘기를 드렸고, 제가 두 가지 이 케이스를, 실케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한 분은 현금을 20억을 가지고 50억짜리 건물을 3년 전에 사셨습니다. 어디에? 송파에. 물론 전철이 개통되기 전입니다. 9호선이 개통되기 전. 9호선이 개통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50억 매가를 샀는데 이거를 대출을 30억을 받았습니다. 대출률은 대충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이렇게 샀어요. 현금 20억을 가지고. 두 번째는 현금을 30억을 가지고 매가가 80억인 건물을 샀습니다. 여기도 대출을 50억 받았습니다. 나눠보시면 대출률은 대부분 다 60%에서 약간 상회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현재 이 물건은 시장에서 75억에 팔으라고 입지를 합니다. 근데 주인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80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80억. 이 물건은 시장에서 110억을 주겠다고 팔으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80억 건물을 160억에 내놓은 논현동 건물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번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괜찮은 위치에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30억과 20억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돈에서 25억이 불어난 겁니다. 25억이. 여기는 80억에서 30억이 불어난 거죠. 저는 이거를 건물을 산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돌이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20억을 가지고 안 산 사람은 자기 돈이 반토막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거나 정보를 가지는 걸 중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장에 들어가야만 내 돈이 반토막이 안 납니다. 현재는 건물 시장이 금융보다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가 얼만큼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방송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